박현민, 곽현아, 김조광수, 곽동수가 함께하는 따뜻한 대중문화 사랑방 나는 딴따라다. 버라이어티 문화 토크쇼 나는 딴따라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뭐 몇 주 안 됐지만 네. 꽤 됐어요. 꽤 된 것 같은 느낌이. 한 달 이상 쉬었잖아요. 아, 녹음한 거로 치면 그죠? 근데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계속 물어봐요. 언제 시즌2 하냐. 진짜? 그리고 언니는 고정이죠. 언니 없으면 안 들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런 게 많았어? 너무 많았어. 나한테는 타고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리나요? 나는 왜냐면 나는 합류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올렸거든. 그랬더니 너는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쪼일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큰언니가 확 지르는 바람에. 아, 근데 진짜? 사실 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이거. 그쵸? 맞아요. 일단은 MC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프로그램에서 MC가 바뀌면 반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듣는 분들이 아니 타고빠의 그 멋진 음성은 어디 가고 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사회자가 바뀌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큰언니를 엄청 좋아.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맞았어, 진짜? 맞았어. 나한테는 없던데? 나한테는 아니야. 다 타고빠 박현아 언니 어떻게 된 건가요? 막 이렇게 아니, 물어보던데. 언니 트위터니까 그렇게 올리고, 우리한테는 또 이랬어. 정말 딴따라에서 큰 보석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김조광수입니다. 정말 그런 거야? 오. 그런 분들은요 저한테 보내세요. 왜 곽현아한테 그걸 보내는 거야? 나한테 보내야지. MC 바뀌었죠. 또 하나. 또 하나 새로운 member가 지금 합류하셨는데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곽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랑 같은 곽씨야. 그렇게 꽉꽉. 웬만하면 긴장을 안 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아. 탁현민 씨 팬클럽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떨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편하게 하려고요. 네. 네. 관심 없어요. 우리가 뭔 말을 해도. 저 뒤쪽에서 지금 헤드뱅잉 수준으로 고개 흔드는 분 있었어요. 네, 일단 곽동수 교수 곽동수 옷 교수. 차림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 이거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 네. 돼. 물방울 무늬가 도트무늬. 남자가 입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물방울에 핑크색 물방울 무늬. 굉장히 그거 같아요. 그 매지가이 같이 이렇게 바라보면 물고기 아니 나올 것 매지가이가 같고. 아니고 그거 있잖아 생명 검사하는 거. 그거 하는 것 같아. 같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청바지를 입으니까 네네네. 위에는 좀 뭐 색깔 있는 걸 입어보자. 기왕이면은 뭐 좀 편하게 입자. 작업할 때는 아주 단정하고 젠틀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네네. 강의 나갈 때나 뭐 토론 나갈 때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평소엔 그냥 막 평소대로 이렇게 입자는 건데 네. 오늘 잠깐 이 새 카메라 테스팅해갖고 사진 찍어 올렸더니 카메라 사진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옷이 웬 말이냐. 그 중에 가장 많은 큰 언니도 안 입을 옷을 왜 네가 입고 있냐 이게 나와갖고 이게 뭐 그래. 곽현아랑 옷을 갈아입혔으면 좋겠어요. 곽현아는 그럼 오늘 러닝샷을 입고 그래. 나왔어요. 나랑 가래입고 오자, 저기서. 이것만 입으면 바지 벗어도 될 것 같아. 길어서. 아 하이 실종. 그럼 섹시하지. 근데 안 오늘 잠깐만 섹시 얘기하니까 오늘 검색 순위 1등도 다시 하셨던데. 네. 저는요, 너무 오랜만에 검색 순위 올라가는 거라서, 굉장히 재미있고 기뻤어요. 그래도 너는 네. 뭘 하든지 하면 올라가잖아요. 아니에요. 안 했는데도 안 올라간 거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일단 검색 순위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10월 18일 날, 곽현아 첫 주연작. 날짜도 그럼요. 날짜도 절묘하게. 거기 VIP 시사회 할 거야. 오빠들 다 와야 돼, 언니랑. 그러니까 10하고 18 날짜가. 일부러 이렇게 잡은 거죠, 일부러. 10월 18일 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첫 주연작이 개봉을 해요. 네. 제목은 전망 좋은 집. 휴지 이름 아니에요. 전망 좋은 집.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전망 좋은 방이라는 아주 훌륭한 영화가 언니, 있었다고. 전망 좋은 집이라니까 왜 자꾸 아니 반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그게 그것처럼 아니라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 중요한 건 곽현아의 전라를 볼 수 있다. 오 정말? 그래서 근데 제가 저의 몸을 이제 찍어놓은 걸 봤어요. 네. 나 진짜 소년제인 줄 알았어. 진짜 괜찮아요. 뭐야 소년제? 전라기대대. 잠깐만 이거 소년제 이거 위험한 발언이야. 위험해? 그럼 위험하지. 왜? 김연아 다음에 소년제인데. 그래? 응. 아 좋은 의미로 얘기한 건데 위험한 건가? 아니 너한테 아니 좋은 의미지. 소년제한테 그게 좋은 의미겠냐고. 100만한테 전라기대대.
곽현아 검색하면 이제 네. 그 같이 연관 검색어로 소년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박현아 전라는 전라 볼만해요. 전라 볼만 할 겁니다. 보셨어요? 예. 네. 진짜? 어떻게 갑자기. 이 오빠는 눈이 투시야. 장난 아니야. 어머, 나도 반 거야? 아유. 3D로 입체로 스캔을 쫙 해요. 한번 여하튼, 보면. 네, 곽연재 기대해 주시고요. 네, 야, 그거 안 돼. 위험하다. 망발로 또. 그래. 곽연아 기대해 주시고요. 가세요, 누구든 그냥. 막 갖다 붙여. 네, 아, 네네 기대해 주세요. 근데 일단 온몸을 불사르며 연기했던. 네, 정말. 온몸을. 네, 온몸만. 아니요. 저의 온몸만 연기하는? 아니. 근데 저의 연기 변신을 보시면 진짜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아니 뭐가 있었어 앞에? 변신을 했어? 그러니까 몇 개 이때까지 했잖아. 되게 센 여자로 나왔는데 저랑 완전 180도로 다른 여자로 나와요. 어떤 여자로 나와? 완전 보수적인 여자. 근데 실제로 곽현아한테 그런 네. 면이 좀 있어요. 있어. 진짜요? 네, 은근히 그러니까 마치 그 되게 잘해줄 것 같이 막 그러다가도 막 밀어내는. 중요한 순간에 딱 밀어내는구나. 밤에 그렇죠. 문자는 아우. 보내지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만나자 그러면 됐다 그러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잖아. 네. 간 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 시즌 1 들었을 때도 그렇지만 둘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게 네.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게 오늘도 계속 보이네. 탁과 이 곽. 예, 탁과 아니, 곽 사이에. 아니야. 요즘에 그 서혜성 교수님이 제 마음을 반류스에서 그래서 지금 네. 탁한테서 좀 멀어진 거야? 네, 서혜성 교수님이 일명 저의 은교라고. 아니, 교수들한테 좀 그러는 저랑 거야? 은교 사이예요. 제가 서로 얼마 전에 박동신 네. 선생님 만났어요. 논산 그래, 가서. 맞아요. 그래서 은교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하루는 술이 너무 꼬라서 네. 자기도 모르게 트위터를 남기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멘션이 엄청 오.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금교야 어딨니? 근데 멘션에 만들만하다.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네, 오늘 그 시즌2 첫 회의 초대 손님으로 그 시즌1 할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초대 손님이죠. 한번 해줘요 네. 민사. 이런 씨발로마! 네, 박세영 PD님 오셨습니다. 정대훈 이 소리. 아유 고양이 그동안 잘 소리.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나는 딴따라 나간 다음에 네. 또 이렇게 저를 또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늘었죠 사람들이. 오빠 네, 제일 지난번에 재밌었다고. 그 아주 어려운 취재 자리에 한번 갔는데 교수님을 인터뷰하러 갔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소비에 대한 다큐멘터리 진행하고 있는 탁지영 PD라고 합니다. 알아요. 나는 딴따라다.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그거 한번 해보라 그러지 않아요 시발로만. 너무 너무 동남아 영어 사투리하고 욕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모든 취재가 스텝이 다 꼬였다는. 꼬였어요, 도리요? 그것 꼬였습니다. 때문에? 예.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분위기만 좋았구나. 예, 그 뒤로 아무리 진지한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아시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트위터에다가 남을 무슨 추석 전문가를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이거 오늘 자료 뽑아온 거 보세요 지금 제가. 추석 근데 전문가 아니에요? 이 탁재영 PD를 오늘 섭외한 이유는 우리 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국내의 거의 유일한 추석 전문가. 그렇죠. 아니 무슨 전문가 비면 나냐고 그러니까. 한가위 전문가. 한가위 전문가. 그래서 오늘 모신 거죠. 네, 오늘 탁재영 PD님은 한가위 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네. 일단 탁재영 PD님과 한가위 특집 얘기하기 전에 네. 곽동수 나는 누구인가부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동수 나는 누구인가? 저는 딴따라다 조인할 때 제일 갈등했어요. 딴따라가 아니라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경제 관련돼서 글을 쓰거나 IT 관련돼서 뭐 신제품 아이폰 나오면 이런 거 설명하거나 하고 있는데 요즘은 슬슬 정치 토론회에 불려다니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는 될 뻔 했었어요. 딴따라가? 예, 왜 무슨 딴따라? 음악 쪽을 되게 좋아해갖고 고등학교 때 그냥 대충 해도 갈 수 있는 음대는 작곡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딱 한마디로 막더라고요. 왜요? 음악 쪽에는 천재들이 많은데 천재랑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해서 포기를 했고 그 한을 풀고자 대학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고 2년 가까이 거의 음악다방이라는 게 그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음악다방에서 DJ 하면서 생활비 벌고 먹고 진짜요? 살고 뭐 이런 거 해가면서 하다가 그때 틀었던 음악은 어떤 음악들이었어요? 그때는 뭐 아주 옛날로 애들 그러니까. 빌리진하고 캐러비안 퀸 이런 거 섞어갖고 두 개 믹싱해서 내놓고 정말요? 오,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는 막 개그 멘트가 나오기 전이어서 영어로 막 뭐라고 막 한번 그때 클럽에서 하듯이 한번 해줘봐요. 멘트. 음악다방인데도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섞어서 빠르게 해놓고 한번 해봐요. 빨리 해봐요. Now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title music
무슨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20년 인도에서 됐었는데. 오신 것 같은데. 지금 다채 PD하고 잠깐만. 인도 영화인데. 또 발끈하는데 자기 PD하고 연기 침범했다고? 지혜가 약간 저 네팔 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투리 같이 한번 영화,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 Now,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very good music from India.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외형도 인도 쪽인 것 같아요. 약간. 인기 많을 것 같아. 네. 인도. 전혀요. 우리 형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진짜요? 몰랐어? 우리 모르지. 니네 형도 얘기 알아요. 아, 얘기 안 했어? 그럼 했어. 얘기해. 좀 많이 들어가서 쌍차 문제 좀 해결하라고 많이 들어가서 인도. 아, 그럴까? 응, 그래. 형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깊은 대화가 안 돼요. 항상 밥 먹었냐? 너는 무슨 나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 정도- 탁재영 PD가 알려준 거 있잖아. 어. 유는 마인드라 고투 인디야 막 이러면서 하면 되잖아. 쌍차 오케이? 막 이러면서. 더블카. 그렇지. 그럴까?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형부를 좀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네네. 네. 다시 근데 곽동수한테 제가 가면. 곽동수 교수 우리가 곽동수 교수를 영입한 이유는 사실 딴따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곽동수 교수가 상당히 신기한 직함을 하나 갖고 오, 있어요. 뭐예요? 본인이 소개해 주세요.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4대 궁과 능을 영화관이나 뭐 이런 데 촬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화재청의 국능활용위원이라고 발음은 좀 그렇습니다. 국능활용위원 곽동수 교수.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능 활용이요. 활용이고요. 이게 좋은 직함인데 완전 좋은 거죠. 말석으로 국능. 앉아서 곽위원. 예. 네, 곽 의원님, 국능 활용위원회 곽 의원님. 그렇죠. 잘못 보이면 국능도 없다는 그. 죄송합니다. 아, 재밌어. 재밌었어. 진짜요? 재밌었는데 이게 오디오로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일 그냥 입금되면 다 하는 쪽이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상황인지라 딴따라니 뭐니 안 가리고 그냥 네. 나와서 한마디 거둘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벙커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는 시리즈 꼼수다나 뭐 꼽사리다 꼽사리다. 전부 4명이 하는데 여기만 외롭게 셋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의받은 건 사실 한 달 전쯤 되는데 네. 나름 뭐 덥석 받아야 되는데 되게 갈등을 많이 하고 또 탁현민이 워낙 눈치를 주잖아. 무슨 눈치를 줬어요? 막 결제를 하듯이 저 째려보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들리고 잘해 뭐 이런 눈치를 줘가지고 할까 말까 갈등을 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게 된 그 결심의 계기가 있었나요? 이쁜 곽현아 옆에 앉아서 방송하는데 해야죠. 네. 그런 거 나 아니었어? 이 소리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진짜? 나는 어제 만나갖고 미리. 사실은 나 때문에 한 거잖아. 네, 그럼요. 그럼요. 동기로. 별소리를 다 듣고. 나는 곽동수 교수님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요. 뭔데? 저희 무슨 뭐 코너 회의한다고 따로 만났어요. 과학대 과학 하느라고? 그래갖고 따로 만났는데 그날 깊은 브이넥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가슴에 털이 이상한 사람으로 정말. 이렇게 넌 막- 그 취향이구나. 아니 털 무슨 없는 나오자마자 라디오에서 가슴에 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취향이 그 차차 취향이었어. 하셔 풀면 미치겠다. 어머 이거. 어머 채워야 돼 이거. 아니 아쉬워. 뭐가 아쉬워요. 털이 장난 아니에요. 안문숙 씨나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요? 아니 뭐 곽현아는 뭐 좋아하면 안 되나? 난 민둥보다는 털이 민둥보단 털이 낫다? 그래서 나야 좋은 거냐? 이쪽 털 오빠 어디 있는데요 털? 어디? 알려줘요. 여기 있을 때는 다 머리랑 있는데. 엉덩이랑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셨군요. 오늘 탁피디님 또 빵빵 터집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새로 합류한 네. 우리 곽동수 교수 국능활용위원회 위원이신 국능활용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은 아니에요. 위원. 위원. 큰일 날 소리. 그리고 그럼. 곽현아도 맞아. 곽현아도 최근에 교수 됐잖아요. 교수 됐다고. 맞아. 곽현아. 그래서 곽현아가 교수가 됐어요. 곽 교수. 곽교수 되고 네. 교수. 예. 근데 너무 바깥에서 어머, 어떤 교수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선거 연수원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 그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선거 연수원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특강을 2번을 나갔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원래 공무원분들 잘 안 오시잖아요. 제가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해보세요. 왜 뭐가 이렇게 잘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안 돼. 이거는 분위기를 이렇게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대부분 남자분이었어요? 아니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대부분
그러니까 남녀의 비율이 거의 5대5. 그랬는데도.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쪽 분이. 네. 곽현아 씨가 너무 반응이 좋고 이래서 저희 선거연수원에서 교수직을 드리고 싶다. 뭐 이건 명예직이긴 하지만 뭐 가끔 감수도 해주시고 뭐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위촉패를 만들어서 드리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보냈죠. 좋아요, 주세요. 공식적인 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름? 선거연수원 명예교수? 선거연수원 명예교수. 근데 하여튼 좀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연수원이라는 건 전 좀 처음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명예교수. 그래. 좀 있으면 위촉패 준다 그랬어. 그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진짜랬어. 어쨌든 간에 교수 대 교수다. 드디어 곽현아도 교수. 나 이제 교수해줘. 네, 곽 교수님. 너무 섹시한 것 같아, 곽 네. 교수. 그 남자 곽 교수와 옆에 여자 곽 교수. 네. 네, 어쨌든 우리 새로 멤버로 합류한 곽동수 교수를 위해서 국능활용위원회 네. 위원이신 네. 곽동수 교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네, 기대돼요. 앞으로 잘해주세요. 네. 교수님 잘 우리 부탁드립니다. 시즌2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좀 변화가 좀 더 있어요. 예. 그렇죠. 코너가 새로 생긴다고. 코너. 예. 근데 저는 좀 걱정돼요. 왜요? 우리 오늘 해서 재미없으면 편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리겠죠. 네. 편집되고 다음에 안 없는 나갈 수도 거지. 있어, 방송에. 그럼, 뻔하지 뭐. 두 번은 안 하죠. 네. 자, 그래서 네네. 새로 이렇게 코너가 새로 생겼는데 네네. 두 분이 얘기해봐 주세요. 네. 그 생활 살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선택, 정답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네. 풀어가는 해답에서 무언가 찾아가는 그 과정이 매력적이어야 돼서 네네. 곽 교수 대 곽 교수 저희 둘이 같은 동성동번입니다. 나이 차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 둘 다 교수고 말하면 나도 부끄럽다. 그래서 곽 교수 대 곽 교수. 예. 아유, 어떻게든 코너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네. 첫 번째로 뭘 할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따가 네. 잠시 이따 후에 딱 선보인다. 예, 예. 선보인다. 그런 코너가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네. 꼭지가 하나씩 생겼는데 곽 꼭지가 교수 대 하나씩 야해. 생겼다고요? 오늘 계속 색드립인가요, 우리? 네. 어쨌든 곽 교수 대 곽 교수. 근데 오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 왜요? 회의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나 모르겠어. 진짜 회의하고 준비도 했대. 우리가 무슨 기대가 있어요. 아이, 예, 모르겠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즌2 첫 번째 방송. 오늘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첫 번째 방송 게스트를 모시고 지금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먼저 전문가, 우리 추석 전문가로 나오신 탁재영 PD님이. 아니, 나 근데 앞으로 예감이 좀 안 좋아. 왜요? 왜요? 뭔가 전문가가 비면 그냥 부를 것 같아. 다 보일 것 같아. 예, 정확해. 아, 진짜? 너무 정확해. 무조건 전문가야. 예. 근데 탁재영 PD는 추석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면모를 갖췄어요. 일단 술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전 도박 세계의 명절을 다 그렇지. 꿰고 있어요. 명절. 전 세계의 명절을. 세계의 때문에 월드와이드한 정확히는 아이템을 꿰고 있죠. 홀리데이 전문가죠. 홀리데이 전문가. 그러니까. 또 올해가 솔로로 맞는 첫 추석이에요. 솔로들의 추석! 아니야, 이 솔로들의 추석, 이거 힘들다. 그래, 이 그렇잖아. 고충을 얘기할 수 솔로라고 있겠다.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돌아온 싱글, 돌싱. 돌싱의 첫 그러니까 추석. 오늘 어. 드디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네. 그리고 나서 혼자 전을 부치거나 어. 아니면 남이 부친 전을 먹게 되는 첫 추석이 되는 거죠. 오늘 갑자기 좀 더 늙어 보여요. 네, 어제 혼자 볶음밥 만들었어요. 안남미로. 안남미로. 오. 취향 특이하다. 안남미로 하면 이렇게 좀 더 맛있나요? 훨씬 맛있어요, 볶음밥. 아. 왜냐면 볶음밥은 혼자 처먹는데 맛있긴 뭐가 맛있냐. 아니 하지만 진짜 안남미로 하면은 그죠, 쌀 쌀길이 하나하나가 안 붙으니까. 있기 때문에 뭘 넣었어요, 볶음밥에는? 볶음밥에 일단은 제가 인도네시아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요리들이 너무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양념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무슨 양념이요? 쌈발트라시라는 양념인데 쌈발 트라시. 아, 네. 예. 산발 소스하고 다른 거예요? 쌈발 소스예요. 아, 예, 네가 먹은 거예요. 아니, 뒤에 되게 생경한 산발 단어가 트라시. 붙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근데 무슨 맛이에요, 그게? 나 처음 들어봐. 그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 쪽 요리가 네. 은근히 초딩 입맛이에요. 매콤, 달콤, 매콤, 달콤, 새콤. 웬만해서는 싫어할 사람이 없을 만한 맛. 그래서 나중에 할 거 없어지면 진짜 인도네시아 요리집을 한번 차려볼까라는 생각 심각하게 했어요. 진짜. 어머. 네.
괜찮을 것 같아. 어울릴 것 같아. 잘 들어오는 어울리고. 사람한테 욕하면서. 옆에 욕쟁이, 얼로 와, 씨발로마! 욕쟁이 인도네시아 볶음밥집. 네. 그냥 옆에서 나는 마사지 할래. 하고 곽동수 교수 옆에서 인도 카레집 하나 좋다, 느끼하게. 나는 오일 마사? 그거 할래. 마사지하고. 이 보디 마사지? 오일 마사지? $1 hour $10. 역시 오리지널이야.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특집 네. 진행해 보겠는데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거 네. 있었잖아요. 전 부치는 이야기. 이 전에 얽힌 슬픈 추억을 먼저 얘기하기로 했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통과. 저는 추석 전문가지 전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추석 전문가시니까. 전 전문가는 사실 네. 어쨌든 곽현아 교수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이맘대로예요? 네. 아니, 전 전문가 같대. 전 전문가죠. 저요. 네. 이제 저는 네. 그렇게 일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막 그런 거 전 부치고 이런 거를 안 왜냐면 해봤어요?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부산 집에서 이제 떠났잖아요. 근데 추석 때 제대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서울에 있었거든요. 일하느라고? 근데 또 중고등학교 때 때는 이제 공부하고 이러니까 엄마가 안 시키고? 아유 붙이지 마라 막 그냥 니는 공부해라 이러고 오, 사투리 제대로 나옵니다. 가시나 니는 막 공부만 잘하면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근데 공부도 못했잖아. 욕이라고 했어요. 아, 맞아. 이대 나온 얘기. 참, 미안해. 아, 물론 재수해서 갔긴 했는데, 그게 이대 갔잖아. 괜히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10년 동안 한 4년을 저희 친언니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살면서 집에서 명절 때는 꼭 전을 부쳤거든요. 이제 네. 둘이서. 아, 네. 둘이서? 둘이서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있으면 막 다양한 걸 붙이자면 저희는 딱 저희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어요. 쥐포 튀김 거, 그랑 오징어 튀김. 그건 튀김이잖아. 전이 아니고. 너 전 전문가 아니지? 튀김 전문가인데 튀김은 어디서 전 전이다. 전문가 행세를 하고 해산물 있어? 덩어리 아니야? 누굴 네.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그 튀김에 대해서는 탁재용도 할 말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없는데요? 전 추석 전문가란 말입니다. 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앉아서 붙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서서 쭈그리고 붙이면 안 앉아야 돼? 되니까. 저는 대부분 앉아서 맞아. 붙여요. 쭈그리고 앉아서 붙이잖아. 난 서서 앉아서 붙였어. 붙여요. 아, 넌 튀김이겠지. 그러니까 튀김이었으니까 그렇지. 대부분의 안 그래요? 묘하게 수긍이 되네. 네, 아니, 전 진짜 붙일 그런 것 같아. 때는 이렇게 입식으로 잘 안 붙이더라고요. 대부분 쭈그리고 앉아서 맞아요. 전을 이게 붙여요. 휴대용 이런 거 쿠커나 그런 거 아니면 해놓고. 전기 맞아. 포트 같은데 그래서 이게 노동인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빨리빨리 뒤집어줘야 돼요. 전 전문가는 이쪽에 있었는데? 너네 전 전문가. 그래, 전 전문가 해요. 그래서 전 붙이는 게 힘들고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저는 생색이 잘 안 나요. 만들어 놔도. 근데 음식이 저는 있어요. 진짜 짜증낸 게 뭔지 알아요? 만들고 있으면 옆에서 자꾸 집어먹어요. 그 자꾸 진짜 빠져요. 없어. 뭐 만들어 놓으면 없어. 만들어 다 놓으면 쳐먹어. 그게 문제죠. 괜찮아요. 나 뭐 그랬나? 너무 박 열받아가지고. 교수님은 전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주로 집어먹는 쪽이었었고 아주 어렸을 때 했고요. 어렸을 때. 주로 사 먹는 거 하는데 요즘 전 인도에서도 붙이는데 전을 붙이더라고요. 저런 사람들 진짜 인도를 알겠다. 짜파티. 인도전. 요번에 이 차면서 전 인터넷 뒤지면서 찾는 걸 하다 보니까 그랬다 하는 게 왜 나머진 다 전인데 화전도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있는데 김치전 빈대떡, 뭐. 빈대떡은 왜 떡일까라는 점에서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예, 사정을 보니까 네. 이웃과 빈대떡을 나눴던 이유가 조선시대 때부터 아마 녹두가 워낙 흔해서 전 붙이는 녹두가 거는 흔해서. 고기를 넣거나 생선을 넣거나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네네. 없으니까 대충 썰어서 있던 녹두를 갈아서 부쳐 먹는 건데 이게 전 하게 되면 반찬 개념인데 네. 떡은 거의 밥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부르는 개념? 이름이 녹두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빈대떡이라고 부르는 게 밥 대용으로 그 가난한 서민들이 낭만이 아니라 그래서 먹는 거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홍대 앞에서 빈대떡에 막걸리 먹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 사연을 알고 나니까 이게 서민들이 이때부터도 빈부격차가 나왔고 네. 이 전을 먹는 양반 쪽에서 쭈그리고 앉으면 그거 딱 지지를 안 하잖아요. 누구 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떡은 서민들이 진짜 자갈에서도 잘한대요. 본 적은 없는데 녹두가. 녹두가 자갈에서도 잘한다. 자갈밭에 던져놓으면 조선팔도 없는데 없다라고. 그래서 했었으니까. 녹두 장군이 그런 건가 보다. 네, 뭐 그랬다 그러고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잘 버틴다고. 그러니까.
떡이요. 네. 오, 빈대떡이라는 말 자체가 그 빈자들의 떡이라는 그 빈자떡에서 왔다라는 아, 그런 얘기들 있죠. 맞아요. 오, 그래? 추석 전문가 맞는데요? 네. 이제 뭐 제 전문 이제 좀 분야가 나오네. 이제 뭐 슬슬 빈자들의 떡이어서 나오네. 빈대떡이다. 떡 전문가. 아, 떡 전문가는 맞는 그럼 묘하게 야다. 수긍이 되는 그게? 묘하게 수긍이 되는 아니, 또 딴소리를. 아니 넘어갔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얘기해봐요. 아니, 수업 시간에. 아니면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수업 시간에. 요번 수업 시간에 뭐냐면 락앤롤에 대해서 네. 얘기해요. 락앤롤 정신이나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다가 사실 락앤롤이란 말의 어원은 뭐 꼬다, 휘다, 감다, 넣다 뭐 대부분 섹스를 네. 얘기하거든요. 그 락앤롤이란 말 자체를 그 당대의 백인들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는 그게 섹스라는 말과 이음 동의어인 거야. 그러니까 보수적인 백인 사회에서는 락앤롤이란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도 초기에는 상당히 그 되게 두근두근하고 아주 흉악한 흑인들의 문화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 문화적 충격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럼 섹스라는 말의 가장 천박한 한국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싸해지지. 그냥 섹스라는 말 애들이니까. 입에 자체도 특히나. 담기 힘드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수업 시간이니까. 수업 시간. 내가 있어야 자기들끼리 되는데. 있으면 나한테 손 들고 얘기했다. 뭐라고? 섹스! 이러면서. 아, 근데 아니 우리말. 우리말 떡! 우리말. 바로 그거야. 어떤 남자애가 손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떡입니다. 대더니 야, 그 섹스라는 한국말 중에 섹스를 암시하는 한국말 중에 가장 천박한 말 뭐 있어? 그랬더니 앞에 어떤 남자가 있더니 떡. 귀엽네, 귀엽네. 그 수줍은 얼굴로. 귀엽네. 그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 네. 떡 전문가. 다시 돌아가서. 북한어로는 그 섹스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속잔치. 속잔치. 이쁘다. 말이 이쁘다. 속잔치? 네. 저는 평양 갔을 때 그 얘기 들었어요. 데이트 신청할 때 우리나라는 자꾸 무시하고 나가면 좀 들어줘. 미안해요. 이거 죽여도 되는 거 같아서. 아니 지금 빈대떡에서 지금 섹스로 갔다가 떡으로 갔다가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니 평양 얘기예요. 네, 평양에서. 근데 제일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네. 제가 또 그 평양에 이제 공연하러 갔었는데 진짜 오래된 얘기죠. 네. 여자들 어떻게 꼬시냐 평양에서는. 오, 궁금하다. 우리는 보통 오. 뭐 커피 한 잔 네. 마실래요? 뭐 시간 좀 있어요 이러잖아. 그런 거에 해당하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발에다 드릴까요라는 거. 오. 예쁘다 진짜. 말에다 드릴까요, 드릴까요? 동지? 이러면 동무, 사귀어. 동무. 집에 발에다 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뭐 중간에 커피숍 가기도 좀 없고 발에다 주면서 걸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할게 데이트. 없으니까 그 집에 70년대 발에다 같은 주는 게 최고의 데이트 코스라는 거예요.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 맞아. 말에다 드릴까요, 동지? 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사실은 근데 전 얘기 오늘 끝이야? 끝이에요. 왜냐면 저는 떡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 떡 전문가. 그래요? 전 얘기 우리가 한가위 특집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 뭐 한가위 자체가 뭐 우리한테 무슨 큰 뭐 주제가 될 수는 없죠. 네. 제가 그냥 혼자 생각했던 주제 그리고 암묵적으로 합의한 주제는 네. 추석 때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 만나서 이 꼬장꼬장하고 그 말 잘 안 듣는 부모님 내 말 잘 안 들어주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설득할 것이냐. 맞아요. 이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보세요. 않을까. 글로 바로 가버리면 이거 자료 뽑은 거. 아니, 그 세계 이거 중간중간에. 추석 전문가 뭐예요? 아, 이거 할 거예요. 뱉어 그냥 네, 중간에 알겠습니다. 흘려. 전 세계의 다른 청춘들은 부모를 어떻게 설득하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어쨌든 이게 추석 특집 한가위 특집이라는 외피는 뒤집어 써야 하니까 그래서 네가 나온 거예요 추석 전문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죠 추석 전문가에게. 얘기해 주세요. 세계에도 다 추석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실 좀 느낀 거는 네. 우리는 다 틀림없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다르다는 건데 문화에는 틀린 건 없고 다만 이제 다른 게 있죠. 네. 하지만 다 다르면서도 우리는 결국에는 그게 틀린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으로서 다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비슷한 행동을 하게 돼요. 보면은 사실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네. 전 세계 여러 가지 축제들이 또 이렇게 꽤 많이 몰려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북반구 쪽에서는 네. 추수를 하게 되면은 네. 갑자기 살림이 넉넉해지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추석 같은 그런 명절들이 전 세계에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요. 뭐 제일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건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렇지. 이런 게 있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네. 땡스기빙 데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알아요, 우리는 다. 번데기로 왜냐면 확실하신데요. 땡스기빙 데이 하면 뭔가 되게 우리가 뉴욕이나 뭐 이렇게 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땡스기빙 제대로 데이. 그때가 발음하는 것 칠면조야? 맞아요. 그렇죠. 칠면조 맞죠. 땡스기빙 데이는 사실은
청교도들이 네. 그 미국 대륙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정말 살림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기서 그 알맞는 농법도 모르고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네.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런 걸 먹어라, 이런 걸 키워라라고 가르쳐줬고 또 음식물도 여러 가지를 도와줬고 해서 그 옥수수와 칠면조 고기를 칠면조. 놓고 같이 그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떤 그 파티를 벌였던 데서 유래한 건데 지금은 네. 아예 날짜가 정해져 있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날짜를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몇째 주, 네, 무슨 네. 요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에도 사실은 중국에 이런 게 없으면 더 이상하겠죠. 중국에는 중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음력 8월 15일입니다. 중추절이 아, 우리랑 똑같네요. 우리랑 똑같은 네. 큰 저건가요? 춘절 다음으로 큰 명절이에요. 중추절. 예, 예. 어. 그리고 일본에는 오봉이라고 있죠. 오봉. 오봉. 예, 예. 인도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게. 아니 왜 모른 척 하세요, 박동수? 그래 왜 모른 척해? 아유, 몰라요. 인도 이제 찾아봐야 될까봐. 큰일 났어요. 인도 다음부터는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물어볼 거니까 꼭 인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오세요. 소개시켜줄게. 저도 왠지 괜히 막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저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잖아요. 왠지 인도 그죠? 부자같이 생겼어. 짜파티와 난의 차이점은 뭔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러면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까? 예. 민주주의 대의 이동이 이루어지죠.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네. 인도네시아에는 정확히 추석과 비슷한 거는 없지만은 묘하게 절기가 겹쳐요. 뭐냐면은 라마단이 사실은 있잖아요. 회교도들에게는 네, 네, 네. 라마단은 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해 라마단은 언제부터 예. 언제까지다라고 지정을 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에는 철저한 단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 해가 뜨기 전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진 다음에야 식사를 하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고 담배도 못 예. 펴요? 그리고 그 정말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은 침도 못 삼켜요. 침도 삼키지 않는데요. 그럼 그때도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성행위가 그러면은- 안 돼요. 몰래 키스 이런 것도 안 몰래 할 되겠네요. 수도 그런 거 장애인 안 있잖아요. 되죠. 어머. 몰래 할 수도 아, 있잖아요. 몰래 천벌을 하겠지. 받는 거야. 그래서 왜 나를 보고 손가락질해? 나 안 했어. 남에는 눈. 오. 네, 그래서 침도 못 삼킨다는 거는. 네네네. 아, 그래서 침을 사람들이 못 보면은 그 낮 동안에 정말로 약간 이렇게 혼이 나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입술이 이렇게 다 터져 있고 정말 약간 옆에서 보기 애처로웠던 건 뭐였냐면 우리 가이드들이 네. 5시 반쯤에 이렇게 차 타고 그날 하루 종일 이동하는 아, 날인데 일을 하는데도. 5시 반쯤에 편의점에 들리더니 갑자기 뭘 주섬주섬 막 사요. 뭐 이 생수랑 네. 뭐 음료수랑 빵이랑 뭐 이런 거 막 사더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해진 다음에 먹어야 되니까. 저는 그 의식 못 하고 그냥 뭐 옆에서 막 먹고서는 막 먹었구나. 이러고는 차 타고 가는데 이게 시계가 딱 6시를 가리키니까 한숨 쉬더니 비스밀랄라후 악바르 딱 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운전사한테 빵 주고 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창문 열고 담배 빡빡 피고. 몰아서 피는구나. 그 6시를 기점으로 삼거든요. 그때 보통 보면은 그때 딱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근데 라마단 기간이 끝날 때 가장 큰 축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네. 일주일간 르바란이라고 하는 축제가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 축제 기간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 추수감사절 추석 기간이랑 같은. 굉장히 네, 겹쳐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골로 가보면 그 회교도라고는 해도 다 회교도가 아니에요. 네, 약간, 그러겠죠. 약간 날라리 회교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전통 종교 거기 같은 종파가 거. 많잖아요. 전통 종파도 있지만은 그 전통 종교 그대로 다 믿고 있고 뭐 무당 같은 거 다 있고 인도네시아 오히려 힌두교도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발리 쪽에 발리 힌두교도가 발리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제가 갔다 왔던 부족은 카세푸안이라는 부족이었는데 네. 그 추수감사절 이름이 세렌타운이라는 추수감사절을 또 지내요. 네. 그러면은 2만 명 정도 손님이 오는데 전부 무료로 걷어 먹인대요. 오. 누가? 그 마을에서? 부족이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 부족이 있는 심지어 마을에서. 다녀가는 행상 한 명도 그냥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겠죠. 근데 그거 다 음식 만든 사람 여자죠? 네. 아, 거기 가면은 거기 다 똑같아. 세련타운 어느 나라나 똑같아? 야, 너는 안 하잖아. 아니 나도 해요. 부산 내려가면 하겠지. 그 세렌타운 아직 안 하기 전에 해봤지만. 가면은 한 저기 튀김을 안 되잖아. 2주일 정도 그 마을에 공동 마을 회관이 있어요. 거기 부엌에 온 마을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점심시간마다 뭘 끊임없이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이- 매일매일. 여자들만 이 음식 특히 이렇게 추석 때 여자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너무 음식 받죠. 음식 장만하느라고. 진짜 많이 받아요. 저 예전에 사랑과 전쟁 그 정말 미운 시누이 편 네. 찍었을 때 불려가 간다? 그거 찍었을 때 욕 진짜 많이 얻어먹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무슨 명절 이거 껴가지고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네. 제가 그거였어. 아랫동서인데 되게 얄미운 애야. 그래갖고 아랫동서 시누이도 아니고. 동서야. 근데 그래갖고 가지고 임신했다는 핑계로 계속 막 괜히 들어가자마자 저 일하러 왔어요. 이러놓고 저 음식 냄새 때문에 이러니까 아가는 들어가 이래가지고 큰 그 위에 큰며느리만. 큰며느리가 막 죽도록 막 이래요. 막 설거지하고 막 어깨 막 이렇게 치면서 막 그런 내용인데 그걸 보고 게시판에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내가 추석 때 저렇게 일하는데 너무 공감되고 너무 믿고 막 그러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쫙 해놓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명절 증후군까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조사해온 걸 좀 마무리를 지으면 갑자기 또 딴 얘기로 훅 가니까 갈 것 같아서. 사랑과 전쟁으로 가니까. 넘어갔는데 네네. 다시 돌아가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사실 그 인도네시아 그 카세푸안족의 그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막 부엌에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어떻게 비슷해 전도 붙이고 과자도 만들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을 거잖아요. 마을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한 맞아. 2주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쟁여놔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만큼 그렇게 막 입이 이만큼 대빨 나와 있고 막 그런 느낌은 전혀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계속 여자들이 기쁜 표현을 해요? 네. 그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마을 자체가 모두 모여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가장 어른은 그 여자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족장의 부인이에요. 네. 근데 족장의 부인도 늘 거기에 족장 앉아서 부인이면 퍼스트 레이디 뭐 이런 거구나. 늘 같이 앉아서 전 붙이고 있고. 아, 족장 부인도. 그리고 거기 와서 아이들은 우리도 그런 퍼스트 레이디 네. 보고 싶다. 그래 솔선수범하는. 네. 아이들은 와가지고 끊임없이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거기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그거는 중요한 거 주워 먹으면서 동참. 주워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아이들 좀 가라고 때리고. 그만 처먹어 인정은 인정은. 비슷해요, 우리랑. 거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형식이 있는 만큼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아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온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러네요. 진짜 기꺼운 마음으로 1년 동안 그리고 그 만드는 그 재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고 정말로 가족 간의 정이 살아있고 정말로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거두어 먹일 그 기대에 사람들이 차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롭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외부인이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아니, 그 그건 마을은 어떤 동의해요. 근데 이제 예. 우리나라의 추석은 지금 탁지영 PD 아마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맞아요. 노동이 괴롭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추석이 즐겁지만은 않게 된 거 아니냐. 어느 이 얘기를 정도는 하려고 형식만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우리 완전 내용 형태만 물론 남아있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네. 어떤 그 1년에 어떤 그 한 번씩 가족들이 네. 모여서 그런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어떤 농업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뿔뿔이 네. 흩어져 사는 그런 네.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어떤 가족의 규모도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일상에 재미가 없었잖아요. 추석에 특별함도 없어졌죠. 음식에 탕국 나오고 전 나오는 거 말고는 추석빔 받아봤어요 요즘? 추석빔이 있어? 아, 요즘 아이들한테 모르지. 어른 설빔, 추석빔. 그리고 추석 때 한복 입으세요? 패션 얘기 역시 패션 좌파답게. 추석 때 한복 입어본 사람. 나 없어. 솔직히 얘기해. 난 저기 한 명도 진짜 없네. 어린- 저 밖에 한번 물어볼게요. 추석 때 한복 입어본 사람. 그래도 아까 저기 탁재영 좋아하는 아니 분. 저분 고향도 탁재영 없으면서도 한복은 무료로 어디 입장이 입었대? 됩니다. 어, 공릉 활용 진짜 거의 없군요. 맞아. 뭐라고?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 했어요. 추석 때 한복 입고 궁에 가시면 무료 입장 되니까요. 진짜로요? 그냥 개량 한복 옷도리만 입고 들어가도 되냐? 그 한복 그 권하는 쪽이기 때문에 개량 옷도리만 입고 어떻게든 아무것도 안 입고? 아니 아래는 딴 거 입어도 아래는 되고. 입어야지. 구속되죠. 그럼 구속되지. 야해요. 음란으로. 네, 뭐가 됐건 그러면 국능위원께서는 추석 때 한복 입으십니까? 아니요. 인도 전통상. 캐릭터를 이상하게 몰고 가서 진짜 인도처럼 돼가고 있어요. 지금 자세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처음 듣는 소식이에요. 한복을 입고 가면 공짜로 들어가겠어. 네, 그거 꽤 됐어, 몇 년. 아, 그래요? 진짜로? 그 국능 활용위원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 거죠? 그럼요, 맞습니다. 오. 터번을 두르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자, 또 논지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마무리 다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어. 예. 근데 아니 저는 이렇게 듣다가 뭐 이렇게 이제 그 탁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예를 들면 아직 여권 의식이 좀 신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죠. 그런 것도 맞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존재하겠지. 그거를 우리는 늘 여권 의식이나 뭐 그러니까 노동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로만 봤는데 사실 원래 추석이 축제이고 수학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였고 그리고 예전에 뭐 김영택 시인 시 같은 거 보더라도 그런 명절 때 남자들은 모여서 돼지 잡고 소 잡고 맞아요. 그 인도네시아 그 마을에서도 그러니까 남자들이 노동이 일을 안 하는 게 나눠져 아니에요. 있는 남자들은 뭔가 분명히 하나씩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추수감사 잔치를 할 때는 마을 입구에 대나무로 문을 세워야 되거든요. 남자들은 그거 대나무 베어오고 뚝딱뚝딱거리고 있고 페인트로 뭐 칠하고 있고 세단장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노동을 하고 여자들은 또 다른 노동을 하고. 근데 형태만 남으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이 없어진 거죠. 그렇다고 모두가 부엌으로 몰려가서 전을 붙이기에는 한국 남자의 그 가부장적 권위가 이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노동은 형태로만 남아있는 거고 즐거움은 사라진 그런 축제가 된 거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노동은 형태로 남았는데 거기서 여자 남자로 분리되면서 그 노동이 정말 나쁜 건 강요하는 노동이 됐다는 거죠. 이게 힘이 있거나 뭐 시대가 어른이라는 이유로 혹은 뭐 어떻다는 이유만으로 한쪽에게 강요하는 게 너무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여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 이건 뭐 완전히 뒤집는 나쁜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니까 얘기를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합리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아시아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난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오빠 눈에는 인도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느끼나 봐. 왠지 녹음 마치고 사이다 마시러 가야 될 것 같아. 인도 사이다. 인도 사이다?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사이다. 그런데요? 노래가 다른데 나랑은? 뭐야? 사이다, 인도 사이다. 이거 아니에요? 노라조 카레. 사이다, 노라조에. 이거 아니고? 노라조 카레. 인도 사이다. 내 개성대로 내 열정대로 펼치는 세상 나는 딴따라다. 하나 나한테 단점이 있다면 너무 잘나서 사람들한테 시기 받는 거. 명진 스님 흑흑 너무 걱정 마세요. 1년에 한 권씩만 쓸 거예요. 공지영 정몽주 의원님 자기가 당당하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 근데 재판 들어가서 빌었습니다. 심지어 울었습니다. 엄펜션 2011년 겨울과 2012년 봄을 뜨겁게 달군 나는 꼼수다 카카 헌정 콘서트 실황 DVD가 나왔습니다. 각 인터넷 쇼핑몰과 벙커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자, 명절에 이제 집에 이렇게 모였어요. 네네네. 네, 모였을 때 우리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저도 이제 트위터에서 물어봤거든요. 추석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그랬는데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부모님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가슴 아픈 트윗 봤어요. 네. 오늘 이거 한다니까 자기 이거는 꼭 듣겠다. 왜 그러면서 이유를 썼는데 자기는 진보신당 당원이고 맞아, 자기 엄마는 저기 자유총연맹 무슨 의장인가 회장이래. 대박이네. 근데 그런 집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제한군이나 회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월남전을 2번이나 갔다 왔고 일생을 조국을 위해 살았다는 걸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아요. 국가 유공자증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옷 가끔 입으시고 이렇게. 그렇죠. 요즘은 안 입으신데 안 맞으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러니까. 직업군인 출신이고. 그것도 이건 한 번씩 다 얘기하면 나도 있잖아. 우리 아빠 핸드폰 고리에 사진에 박근혜 씨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그래가지고 엄마가 되게 화냈어요. 아니 내 사진은 안 갖다 놓고 왜 박근혜 씨 사진을 이렇게 넣어놨냐고. 핸드폰 고리에. 뭐라세요? 뭐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박근혜 씨 뭐 최고지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이렇게 그쪽이세요. 탁지영 저기 탁전님께서는 저는 뭐 이거 일반화할 수는 없는 방법이지만 저 어머님께서 전향하셨습니다. 무슨 전향?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상적으로 그 전엔 우익이었다가 어머님도 그 경상도 분이시니까 경상도 분이시. 맞아 마산이라. 저전 뭐시고 뭐 안철수 뭐 문재인 안 된다. 막 그래도 뭐 유경수 딸인데 기회를 한번 줘야 안 그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래요. 나는 찍어줄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을 왜 찍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그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시사인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술 권하는 세계라는 그거 얼마나 잘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끝났어. 연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끝났어요? 나는 안 끝내주지?
자, 일단 그건 시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산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자, 다시 와. 한 1년 넘게 제가 연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그래도 아들이 쓴 글이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잡지를 보시구나. 제가 쓴 글을 보시려고. 보시려고. 근데 보시다가 그런 거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이 그리 괜찮나? 안철수가 하면 그러니까 방법 하나죠 이게. 좋은 방법.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출. 그리고 은근한 강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잡지를 사놓고 보니까는 뭐 제 거래 봤자 2페이지인데 그것만 그것만 읽고서는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치. 앞면을 좀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커버 스토리도 읽으시고. 탁재영 PD 얘기에서 확 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에 부모를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안 된다. 거지. 맞아. 적어도 1년 정도 공을 들여야. 아니면 아주 단기간 하려면은 생계형으로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자유촌연맹에 한동안 국장으로 계셨고. 다들 뭐 예전부터 빵빵한 집안이네. 아니 근데 인도에도 자유총연맹이 있어요. 인도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독천명이면 아니야 거기는? 반대쪽에 고성국 박상원이 앉아 있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 그 대선 경선 제일 처음에 할 때 TV 토론 나와서 막 뭐라고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가 또 아들이 저기 나갔다고 자랑을 또 하셨는데 박근혜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야지 왜 저러고 있냐. 그 민주당에 나가서 그 토론할 때는 민주당 후보들을 깨는 걸로 오해해서 잘한다고 한나라당에서도 DM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새누리당 멤버들한테도 잘했다고 속도 모르고 그랬는데 요번엔 아니잖아요. 고성국 박사가 박근혜님 얘기하시는데 왜 네가 반발하고 있냐.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설득하는 게 딱 하나예요. 어떻게? 어머니 아들이 안 팔려서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돼. 출연료가 제법 되니까. 생계형. 생계형. 나도 마음은 아닌데라고 하고 저는 목표가 오로지 하나예요. 그 토론 나갈 땐 단정하게 있고 어떻게 어르신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 괜찮아 보여서 제가 말하는 게 괜찮은데라고 호감 갖고 털은 가리고. 그렇죠. 단정하게 옷도 이런 거 안 입고 색깔 진한 거 입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득을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넘어오면 다행이니까 끄덕끄덕하고 하니까 생계형으로 접근해서 설득은 그렇죠. 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차피 박근혜 표 많이 나올 건데 아들이 이쪽에서 몇 표라도 건졌다는 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 해먹는다. 그러니까 은평구 쪽에 아들 먹고 살게 은평구 쪽 어머니 분위기에 좀 동원해서 좀 해봐. 라고 얘기해가지고 표를 설득하게끔 아이들 취직 안 되거나 요즘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일자리 만드는 거 이쪽은 당장 된대. 나 이쪽에 뭐가 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정치적으로 따라가고 싶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의 취직이 먼저인데 그 삼성 막 욕하다가도 애가 삼성 들어갔다는 부럽다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설득을 좀 하려면 생계를 내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생계형하고 탁재영 왜? 아니요. 네, 탁재영 PD 가랑비 가랑비 옷전은 지속형. 나는 이거 두 개 짬뽕이다. 저는 약간 짬뽕 스타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저도 이제 반뉴스를 같이 이제 진행한 지 6개월이 넘었고 저도 딴따라 하시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반뉴스 같은 경우는 좀 팟캐스트는 다운받으시기 힘드시니까 잘 못 들으시는데 반뉴스는 보세요.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그냥 보시고 그걸 이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셨어요. 이쪽도 지속형. 네, 지속형으로 보시고 나서 저희 엄마 아버지께서 조금 약간 바뀌신 거를 좀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가끔 전화 와서 막 그래요. 이상욱 씨는 잘 지내시고 난 너무 짠하다. 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 차 보면서 얼른 타자 아닙니까? 이거 보고 난 너무 슬펐다 이러면서 감정이 호소하는. 감정이 호소하는. 그걸 딱 보시고 진짜 저희 엄마도 그 부분은 아시더라고요. 정말 자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왜 못하게 하노 이러면서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생계형, 지속형, 그리고 이쪽에 감정호소형. 감정호소. 저는 기대감을 줘요. 기대감. 했더니 넘어오더라고요. 엄마 문재인 되면 난 문화장관이다. 제가 그 말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총수가 바로 받아서 저런 사람들은 출국시켜서 5년 내에 입국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 도 없는 소리 한다고. 기대감. 물론 당연히 그 문재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 욕심 내잖아 지금. 끝까지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에도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스타일이 한 분 계셨잖아요. 누구였죠? 내가 국방부 장관이야. 그렇지. 그건 요즘 거의 열사처럼. 근데 그게 먹혔어. 역시 먹히는구나. 엄마 아버지가 에이 이러면서도 혹시 찍으면 되긴 되는데. 문화부 장관?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준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주 현실적인 기대감을 줘야 된다는 그게 거죠. 현실적이에요, 문화부 장관.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지. 그게 믿는 현실적이지. 거지. 아니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낙검수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한 게 있었잖아. 그리고 설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저기 노 대통령 그때도 서거 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도 인정할 건 인정해. 그러니까 기대감을 주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자기의 이데올로기보다도 취약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쩌면 부모의 이데올로기는 자식이 아니랑 같이 놓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고 얘기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설득이 용이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장 큰 현실로 놓여 있는 게 그저 그런 일자리에서 겨우겨우 일하거나 혹은 뭐 일자리 없는 게 내 탓이 아닌데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힘겹게 되는데 부모님이 가면 막 강요라는 거지. 야, 네가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을 해봤자 뭐가 되겠니? 그러면서 너 무조건 못 찍어. 딴소리 하지 마라고 외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뭐라고 반발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해라고 얘기하면서 못 박으면 이게 대단한 상처인데 속으로는 그렇다고 이게 팟캐스트 듣고 뭐 하고 있는 게 내가 진짜 뭐 하는 건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특히 명절이 위험해서 의외로 이번 명절 때 가서 마음을 몰라 나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돌아서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설득에 이겨내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 트위터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성공 사례로 들려오는 건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휴가 보내라. 그렇죠. 선거 당일에. 선거 당일에 부모님들 좋은 곳에 모셔라.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경우. 또 있었잖아요. 그거 뭐야. 신분증을 장롱이나 어디에 숨겨라. 신분증을 숨겨라. 그거 있었죠. 정말 극단적인 방법이네요. 그리고 돈은 써봐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돈 쓰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아요. 돈 쓰는 방법.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받고 안 찍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돈으로 이렇게 설득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그런 에피소드 그때도 한번 방송에 얘기했었나 왜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되게 슬프게 울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내가 노무현이 죽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옆에 있던 명계남 선생이 그걸 보고 할머니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다 하셨을 거라고 이번에 잘하면 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이명박이 찍어서 노무현이 죽였다. 박근혜 찍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게에 얹혀서라도 이번에 꼭 투표하러 가겠다고. 지게에 얹혀서라도.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해주면서 자, 니네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맞아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선거 날에? 그러니까 꼭 특정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대학생들이 어쨌든 그 등록금 때문에 빚에 찌들리고 있고 네네. 그래서 뭔가 상황을 지금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기 참 어려우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명절 때 모였으면 분명히 너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니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아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모를 설득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대선 후보 3명도 추석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난리가 나고 관건이지. 갑자기 우리 집 전문가께서 야, 이 새끼 이거 야, 너 씨 그 추석 전문가가 정작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먹는 얘기랑 인도네시아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지석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적인 걸로 이제 다시 한번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추석 전문가 추석 어떻게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집에 가서 고민해. 좀 더 연구해서 서면으로 어려워. 실패했던 사례. 부모가 그래서 다들 너무 오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는 종교를 이용한 그런 거였어요. 어떡해요? 근데 저희는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천주교 집안인데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 중에 좀 진보적인 신부님들 있잖아요. 정의구현 사대잔 쪽 그쪽으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녔더니 이렇게 신부님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치알도 안 먹혔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또 이제 그 이북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는 이제 레드 컴플렉스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권 이꼴 빨갱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근데 이제 빨갱이 신부님들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저 사람도 빨갱인가? 뭐 이랬는데 일단 신부님이니까 또 수녀님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종교를 이제 활용했었는데 잘못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종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한테 좀 그렇죠. 천주교 중에도 이상한 사람 많으니까. 그것도 생각났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일부러 네. 그 문 쪽에 얘기를 해서 화환을 하나 보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때 바뀌었어요. 또 그걸 이렇게 계속 만지작하면서. 그거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한 날에 자기가 사가지고 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뭐 이렇게 드립니다. 아니면 반대도 있잖아. 막 이상한 화환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문재인 안철수가 아니고 박근혜 이렇게 붙이는 거지.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위험한 발언인가? 위험한 발언이래요. 엄마 생일이나 이건 잘라주세요. 생일에 혹은 특별한 날에 아니 이런 거 추석이니까 축추석 문재인. 괜찮다. 아니야 근데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낸 거잖아. 아니 그런데 일단 스테이트에 찍어갖고 올리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친구 중에 문재인이라고 있다고 그러면 되지.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겠네요. 나중에 카드 영수증.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생일날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리는 거 아니야? 엄마 생일날 안철수가 꽃다발을 보냈네? 그러면 찍지 않겠어요? 아니 그랬는데 근데 20배 확대해 보니까 그러니까. 영수증이 보여. 영수증이 보인다. 리본에 영수증을 스테이플로 이렇게 꽉 같이 집어넣고. 집어서. 그래 괜찮지. 증거는 보관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에 걸리면 안 되니까. 진행을 안 하니까 딴 생각이 자꾸 나는. 딴 에피소드가 자꾸 떠오르는데. 재밌어. 이런 거 있었어. 뭐가 있어요? 김씨 공연을 했거든요. 네, 김씨. 근데 공연을 하면 보통 화환을 잘 안 보내요. 네. 그거 라이브 콘서트 하는데 화환 보내고 이래요. 근데 갑자기 떡하니 화환이 하나 와 있는 거야. 김씨 공연에. 축 공연. 오른쪽이 앞건이어서. 뭐라고? 처가일동. 처가일동. 멋지다. 기분 좋겠다. 그런 거 받으면. 그러니까 화환이나 기분 좋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죠. 화환이나 설득한다. 꽃을 보냈을 때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념할 만한 일. 자, 그러면 그 부모님의 이 그 상황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기분 좋은 방식으로 했을 때 설득이 가능하면 기분 좋은 방식으로. 아까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생계나 아니면 감정. 이쪽이 좀 더 설득력이 쉽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네,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래 또 완고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렵죠. 어떻게 공략을 그럴 해야 때는 될까? 이제 여행을 보내드려야죠. 돈이 없을 땐.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을 수 신분증을 있잖아요. 숨기래잖아. 신분증을 숨긴다. 신분증을 숨겨놔야지. 그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들이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거를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정말 직접 대놓고 하는 게 편해요. 이유 대놓고? 없고 모르고 엄마 미안한데 아빠 미안한데 나 요번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내 한 번만 나를 그러니까 전체 봐달라? 표는 질 건 뻔한데 날 위해서 요번만 한번 바꿔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것도 어차피 이길 먹히겠다. 거니까. 근데 박동수 교수님 부모님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워싱턴과 벚나무 같은 거 아니에요. 엄마 벚나무 아버지가 아끼는 벚나무로 지가 워싱턴이 찍어내고 저렇게 지적인 티를 아버님 내나 또 제가 벚나무를 찍어냈습니다. 하니까 그 워싱턴 아버지가 그래 사람은 잘못했어도 진실을 이야기하면 용서할 수 있다. 나 그러다 여러 번 맞았어. 내가 여러 번 맞았어. 진실 얘기했다 여러 번 내가 맞았다고. 엄마한테 어렸을 때 제가 엄마 지갑에서 2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맞아야지 그거. 나도 진짜 날라깔기로 맞은 적이 있어. 날라까기. 여기 나온다. 날라까기. 날라차기가 아니라 날라까기면 날라까기. 손이 날라왔다는 거야? 아니 발. 날라차기. 발로. 딸을. 내 뺨을. 발로 쭉 이렇게. 나 그때 진짜 나는 분명히 영화나 이런 데서 나도 그렇게 감동적인 장면 생각하고 난 무릎도 꿇었어. 나도 무릎 꿇고 있어 진지하게 나도. 가정폭력이 난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발로 맞았지 사이즈상으로. 지금 어렸을 때 많이 지금 원래 추석 특집에서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뭐 즐거운 분위기 막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지금 걸레로 아이디어는 킬. 그건 킬이야? 이좀 걸레로 맞았어요? 정말 비참해요 그거 걸레로 맞으면. 걸레를 어떻게 맞아? 걸레가 뭐야? 대걸레? 아니 물에 적신 걸레. 어머 찰싹 있어요. 아니 가정폭력은 대부분 총체나 빗자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걸레. 아니 근데 저번에 예전이었어. 한 20년 전에 독립영화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가서 우리가 뭘로 맞았네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고가 뭐였냐면
그때 변형주 감독이었나? 아니 변형주가 아닐 수도 있어. 어떤 여자 감독이었는데 자기는 냉장고로 맞았다. 아니 가만 있어. 냉장고로 국내에서 냉장고로 맞을 만한 감독은 변형주와 임순례밖에 없어요. 아니 그때 술래 누나는 아니었어요. 자, 가정 폭력은 이제 안 좋다. 안 좋다. 냉장고 대박이다. 와. 자,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저걸 숨긴다고 했었잖아요. 주민증을 숨긴다, 신분증을 숨긴다. 근데 그 신분증 숨기는 걸 해본 적 있어요? 누구? 전 안 해봤는데. 여기 아무도 안 해봤어요? 엄마 아빠 저 돈을 준 적은 있어요. 누구 엄마 찍어라 하면서. 네. 솔직히 진짜? 이거 찍어라. 이거 찍으면 이거 엄마 거다. 그러니까 엄마 뭐래요? 근데 확인할 수 우리 없잖아. 엄마가 완전히 그때는 왜? 야, 너는 투표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찍는 거야. 나가시면서 너 봉투 어디다 놨니? 근데 확인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게 문제야. 확인이 안 된다. 그래. 이게 돈만 날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뭐 방법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 이번에 안철수 이제는 후보님이 되셨죠? 이 기자회견장에 저희 갔었어요. 네가? 나 갔었어. 맞아, 갔었어. 발뉴스. 갔었어. 근데 거기 이제 저희는 이제 공중파에는 못 나왔는데 이상호 기자님이 살짝 비쳤었어요. 이렇게 카메라 돌다가. 근데 그걸 보시고 아빠가 문자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상호 기자가 찍혔더라. 너무 반갑더라. 이러면서 그래 아빠 저 갔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동 연설도 너무 감동이고 진짜 믿음이 가시더라고요. 이 얘기했더니 아빠가 그래 잘 될 끼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됐어. 그 잘 될 끼다가 근데 잘 될 끼다 나는 내 거 찍는다 이건 아니신데? 잘 될 끼다 박근혜 찍으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어떻게 풀이해야 되지? 자, 근데 나는 이게 아니라 네가 그냥 특정 후보를 홍보한 것 같아. 편집해야 돼 이거? 아니야 뭐.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나는 얘기하면서 조금 약간 걱정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거법 위반은 아닌 건가요? 뭐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는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도 앞으로 출마 못 하게 되거나 벌금형인데 상관이 나 괜찮아요? 벌금 내기 싫어. 아니 뭐 앞으로 출마는 당분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린 추석 특집 하고 있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괜찮아요? 추석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거다. 나올 거다. 그래. 추석 아니 근데 뭐 신분증을 감춰라 뭐 이런 직접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그래 오늘 변호사 한 명 부를 걸.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가요? 부모가 우리를 설득하려고 어딘가에서 이런 팟캐스트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어. 돈으로 매수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돈으로 매수는 그쪽도 똑같잖아. 안 될 거 뻔하니까.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렇다고 감정요소에서 엄마가 날 붙잡고 너 이번에 제발 박근혜 한번 찍어줘야 된다. 아니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 주민증이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엄마가 혹시 그건 아니었나? 아니, 설마. 어쨌든 주민증이 없어진 적은 한 번 있었어요. 추석 때 어쨌든 음식을 앞에 놓고 딱 앉아서 정치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요. 분명히 하죠. 올해 추석은 무조건 하지. 자 추석 전문가님. 네. 긴장돼. 막히면 글로가. 미천은 A4지 3장이었어요. 네. 뒤에 뭐 해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해외 사례를. 해외 사례. 네.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도 추장제 사회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추장님을 누구를 뭐 찍는 게 아니라 거기 추대니까. 아니 추장님이 오늘 하신다. 뭐 이러면 이제 다음 추장님을 우리 마음으로써 응원해드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미 내정돼 있나요 그런 데는? 거기 적자가 거기는 아직 이제 이번에 갔다 온 그 인도네시아 카세푸안족은 족장님이 27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 거기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아버님이 40대 중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족장직 40대 중반에 돌아가셨다니까 갑자기 가슴이 막 아파온다. 오래 살았네. 그래 나는 오래 살았네. 언니 지금 영원이었지. 족장님 취미가 전자제품 조립이에요. 족장님의 부인은 건넌마을 전파상집 딸이에요. 그 전파상에 자주 드나들다가 완전히 늘 맞은. 어쨌든 거기는 그럼 이렇게 그 세대 간의 정치적인 갈등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죠. 아직은. 근데 이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건요. 먹고 살만 해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 먹고 살기 어려울 땐 세대 간의 갈등은 없어요. 딴 생각이 안 들어. 전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약간은 동의하지 않는 게 거기도 굉장히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세대 갈등이라는 거는 그 사회 발전의 속도 자체가 어느 순간 너무 갑자기 기하급수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사람과 비슷하게 발전하다가 갑자기 그 모든 변화 자체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변화가 오니까 어떤 체감하고 있는 내지는 그 스키마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이 된 거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생겨요. 그러니까 세대의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걸 엄마가 못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또 엄마가 얘기하는 걸 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옛날 뭐 이를테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강강수 원래에 아이 버전 어른 버전이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같이 논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아버지 따라하고 놀았고 그 옷을 물려받아 입었고 엄마 아버지가 먹는 거 똑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 갈등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문화로 엮이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아이는 아이 옷, 심지어는 6세, 5세, 4세 옷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만의 문화 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설득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그들의 문화? 우리 엄마 아빠의 문화는 뭐지?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고스톱도 안 치시고 추석 때 집에서 TV 보고 계시던데. 고스톱 일단 그 집은 고스톱도 안 쳐? 저희 집은 다 도박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저도 고스톱을 칠 줄 몰라가지고. 근데 부모님 세대 사고방식의 가장 큰 어떤 가장 그 뼈대가 되는 구조는 은혜를 입었으니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 부모가 비명행사에 갔으니 딸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부채의식과 어떤 그 동정이나 어떤 그 한을 공감하고자 하는 정서. 그리고 먹고 살만하게 해줬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프레임 안에 사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갇혀 계시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이다. 특히 특정. 우리 동네 사람이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는. 요 프레임을 극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극복하죠? 극복하기 굉장히 힘들고 일단 젊은 사람들한테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 어디 가면은 정치 얘기하게 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특히 누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말도 못하게 하니까 이 또래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부모한테 얘기하는 건 더 힘든 일이고 어떻게든 보여서 본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목소리만 외치니까. 그럼 일단 비슷한 세대부터 설득하자.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는 제 또래들이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너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걸 보고 해야지 안 될 거 알면서 왜 그러고 다녀? 그 뭐하러 거기 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할 때까지는 그래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20살, 30살 되게 되면 특히 부장이 혹은 뭐 과장이 대리나 평사원한테 야, 그런 거 하고 다니까 좋니? 정치적으로 맨날 그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뭐 이러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생계하고 걸려있으니까 반발을 못해. 근데 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다고. 부모님들만 다 찍는 게 아니라 젊은 층의 자기 친구 가운데서 말 건네고 통할 사람들, 문화 같은 사람부터 설득해서 설득한다, 주변에. 스파링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하고는 명절 때 링에 올라가시는 것도. 그거 괜찮네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실 20대 투표율, 20대의 유권자가 70대 유권자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대결 구도로 가면 안 좋겠지만 어쨌든 20대가 많이 투표장에 나오면 훨씬 더 정권 교체가 가까워지는 건 맞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슷한 문화를 가진 사람부터 설득한다. 이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파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에 올라간다. 추석 때 비슷한 문화를 가진 형제 자매나 친척 젊은 애들끼리만 어울려서 떠들고 있으면 부모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모처럼 모였던 사촌이나 동네는 친척들을 만났을 때 보다 보면 그 잘 나가는 애들은 또 달라요. 무조건 기득권 라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머리 싹 넘기고 양복 입고 명절 때 제일 보기 싫은 애들이 자랑하게 뭐 휘감고 오는 애들 있거든. 휘감고 뭐 타고 선물 이런 거 잔뜩 들고 명절에 가기 싫은 이유가 누구 애들은 뭐 국회의원 됐더라 누구는 뭐 됐다는데 얼마 저도 맨날 들었어요. 어떤 영화 명절 때마다 어떤 영화 다 터지는데 너는 도대체 왜 안 터지는 거냐 막 이러면서 그게는 좀 터졌는데 뭐 터진 건가요? 터졌지 오늘. 알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상업적인 큰 성공을 했던 사람은 저는 주변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반응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예요. TV 많이 나왔냐. 그렇지. 뉴스에 많이 나오느냐. 뭔가 아들이 그래도 뭔가 하는 것 같아. 저편이든 뭔가 존재감이 있느냐. 부모들이 반응하는 건 그런 것도 있고. 그럼 탁재영 곽동수는 칼럼이라도 썼으니까. 그렇죠. 네. 너 왜 자꾸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래 아까부터? 네? 뭐라고 얘기를 해 국적 전문가답게. 점점 진행 모드로 바뀌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다시 정리하면 그 동세대하고 스파링을 한번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본 게임에 들어간다. 근데 본 게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읍소를 할 건지 감정이 호소할 건지 아니 생계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대감을 줄 건지. 기대감 좋지. 아니 그것도 안 되면 극단의 조치를 취할 건지. 근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속성과 진정성 같아요. 지속성과 사실은 진정성. 부모님 세대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딱 벽을 느끼는 경우는 뭐 그래서 지금 나를 가르치겠다는 거냐니까. 그 말이 나오면 사실은 얘기 끝이지. 어린애들 싸움하다 코피 터지면 그냥 싸움 끝나는 것처럼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너 지금 날 가르치는 거니? 이 말이 나오면 대화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뭐 불혹의 나이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넘지 결혼도 않았어요? 한번 했고 이쪽 넘친 이제 갓 됐습니다. 이제 올해 40된 분들 두 너랑 분. 나랑 합치면 80이다. 그렇지만 언제든 배움의 기회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러셔야 한다라고 그 부모님도 그러실 수 있고 그러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끄덕거리고 맞아 하는 건데요. 이 남자들 특히 이 얘기하면서 부모님 얘기 안 듣고 1분도 안 들어요. 들으면 잔소리니까. 근데 그걸 넘겨야 돼. 쉽지 않아요, 사실. 맞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엄마 그건 틀리지. 아버지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거를 참았다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근데 한편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슬쩍 내놓듯이 얘기를 하면서 일단 들어주고 공감을 해. 제가 내 말을 듣는구나. 맞아. 그게 설득의 방법이야. 그게 안 근데 어려워요. 참아내기 되게 힘들다. 맞아.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서 한동안 포기하고 지냈어요. 저랑 아버지는 5분 이상 대화를 안 했어요. 5분 이상 대화하면 싸워요. 그래서 항상 5분 정도 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되게 사이좋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맞아. 얘기 안 하면 사이 좋아. 근데 아쉬운 거야. 설득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래도 저희 좀 약간 여러 가지 방책 좀 내놓지 않았나요? 네, 뭐 근데 이제 좀 해주세요. 들어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네네. 이번 추석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설득할까 이렇게 걱정했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비슷한 또래하고 스파링을 해봐라. 그래서 비슷한 또래도 설득하기 어려우면 위로 넘어가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처방을 또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비슷한 또래랑 해봐서 좀 맷집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위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한 지속적이면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이 중요한 거야. 예. 그런데 이제 뭔가 거기에 테크닉이 필요하다면 생계형으로 읍소한다. 감정에 호소한다. 그럼. 아니면 기대감을 준다. 예. 그리고 또 그 대화 분위기를 돈독하게 하는 데는 또 좋은 술이 있으면은 좋은 술 하나 추천해줘요. 그래요. 추석 때 마시면 좋은 술. 그래. 제가 대화 분위기를 좋게 그래. 해줄 수 있는 술. 그래. 뭐 없을까?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술은 아니 그 1년 동안 하던 연재를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워낙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고 있는 술이 대부분 외국 술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술에 대해서 되게 무지했거든요. 근데 그 연재를 마지막으로 하면서는 뭔가 한국 술을 그래도 의미 있는 걸 한 가지 소개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중력고라는 술을 알게 됐어요. 중력고? 네, 중력고. 술 이름이에요? 네, 중력고. 그 육당 최남선이 사실은 그 물론 나중에 친일파 친일파 비판받긴 하지만은 굉장히 그 박학다식한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육당 최남선이 정의한 조선 3대 명주가 있어요. 그게 이강고, 그 다음에 관서 감홍로, 그리고 전라도 지방의 중력고예요. 이 세 가지 술이 지금 모두 복원이 돼서 나와 있어요. 시중에 구할 수 있는 시중에 거예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근데 인터넷에서 뭐라고 치면 돼요? 3대 술? 조선 3대 명주를 치시면은 이 술에 대한 설명들이 조선 3대 굉장히 명주? 자세하게 나와요. 네. 근데 중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만드시는 분이 딱 한 분이세요. 그 전라북도 태인 지방의 송명섭 장인, 송명섭 무형문화자께서 중력고를 제안을 하셔서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송명섭 장인을 찾아갔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일단은 그 뭔가 한 가지에 푹 꽂혀서 그 장인의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남다른 구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딱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서울까지 대리를 부르면 얼마가 나올라나? 보자. 일단 성대모사. 그래서 이걸로 먹고 들어가. 그래서
글쎄요, 한 2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지. 그러면 나가 반을 부담할 테니까 여기서 그냥 술을 먹어봅시다. 아니 술 약을 하는데 술을 안 먹으면서 맹숭맹숭하니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여기서 그냥 술을 먹어봅시다. 화끈하시네. 전라도 사투리도 꽤 그럴싸하게 해요. 잘한다. 그 말에는 정말 뭐라고 대꾸하기 대꾸할 수 어렵죠. 없는 정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먹어야지. 들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당연히 술을 먹어볼 생각으로 왔는데 근데 제 생각엔 약간 한두 잔 먹고 좀 기다리면 깨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또 뭐 좀 올라가면서 깨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주 정정당당하게 술을 먹고 차는 그냥 여기서 그냥 대리운전을 반은 내가 부담한다. 네, 그래서 대리운전의 신기원을 그날 열었어요 제가. 네. 있어요 근데 대리운전? 있어요. 네, 있죠 구하면 장거리. 없는 게 어딨어요. 저도 논산에서 한번 그렇게 할 뻔했어요. 이번에 10몇만 원 달라고. 논산에서 여긴 20만 원 넘겠네 진짜. 근데 그때 또 이 친지분 중에서 싸게 또 싸게 또 구해주셔가지고 네. 15만 원 15만 원에 반만 부담. 반만 또 부담. 자, 그래 중력고. 그래. 그래서 중력고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력이 뭐냐면은 대나무 죽. 그러니까 대나무를 쉽게 말해서 대나무를 불에 그을렸을 때 대나무 기름 같은 게 나와요. 그걸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력은 굉장한 약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력에 계피, 뭐 석창포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넣고 그 약재 같은 바구니를 쉽게 말해서 소주 만드는 증류기, 그러니까 소주골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다가 건 다음에 밑에다가 전통 소주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이미 만든 소주를 그 밑에다 넣고. 전통 소주? 네. 시중의 소주가 아니죠. 희석식 소주 말고 전통 증류식 소주. 그래서 그 증류식 소주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 술 자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자체가 막 진짜 무슨 입안에서 막 이 은쟁반이 나오니까 다들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거울 위에 무슨 은구슬이 막 이렇게 은구슬이 떨어질 때 같은 느낌. 막 너무 알알이 이렇게 짜릿짜릿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기를 잘 쳐. 너무 그 술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진정성이라고 얘기하다가 여기 술 그러면서 꺼내서 팔면 살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 송명섭 장님이 또 하는 말이 원래 이 중력고는 그냥 먹기도 아까운 술을 가지고 만들어야 제 맛이 나오는 거죠. 밑에 끓이는 거를. 그래서 그 고자가 사실은 이 고약할 때 그 고자예요. 아주 정말 제대로 고운다. 곤다. 그래서 액기스 중에 액기스네요. 그래서 중력주가 아니라 중력고거든요. 그래서 약 같은 술이네요. 네, 그렇죠. 그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 일제에 의해서 체포된 다음에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울로 압송이 되는데 압송되기 전에 그 주민들이 중력고를 갖다 줬다는 문헌에 이거 나와요. 힘내라고? 매천 황현이 쓴 그 매천야록이라는 그 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약 같은 거니까. 그래서 전봉준이 그걸 먹고 꼿꼿이 그 술에 앉아서 이 압송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비쌀 것 같아서. 비쌀 것 같아. 아니 지금 부모를 설득하는데 돈 몇 푼이 뭐가 문제야? 아니 돈 몇 푼이 아니고 지금 20대들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예요, 얼마.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게 얼마야? 걱정이야. 5만 원보다는 좀 비싸고요. 그렇다고 뭐 많이 비싼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만드는 과정에 비하면 그러니까. 노력에 비하면은 그럼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 아니다. 그 송명섭 장인이 하는 얘기가 그 3,000원짜리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주를 마신다. 네. 그럼 3,000원짜리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올 때는 절반 가격 정도에 들어오는 식당에 식당에서 우리가 3,000원짜리. 근데 그 절반 가격의 절반은 세금이다. 맞아, 줄일 수 그러면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술의 원가 자체가 원가에서 25%는 이윤이다. 그러면 그 술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어림잡아서 추산해 보면은 한 300원? 뭐 그 정도 그거보다도 덜 해요. 그렇겠죠. 소주 한 병에 들어간 원가가. 그럼 그 술이 도대체 가질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먹는 희석식 소주의 재료가 혹시 뭔지 아세요? 사카린 아니에요? 재료가 사카린이면은 아닌가? 그거 어떻게 술이 돼요? 아, 몰라요. 청산가리요, 그럼? 고구마 이런 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막 뱉어, 막. 옛날에 고구마였던 적도 네, 있어요. 맞아. 고구마라고 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고구마가 가장 싼 쌌으니까. 전분이고요. 맞아. 지금 고구마 비싸잖아. 세계화가 됐잖아요. 옥수수. 아니요. 밀가루? 그거보다 훨씬 싼 전분이 있어요. 그게 뭐야? 카사바.
카사바? 네. 포테토 칩 아, 카사바라고 그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그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약간 그 뭐랄까 감자 비슷한 감자와 맞아. 무의 중간 맞아. 같은 그런 뿌리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녹말만 채취해서 가공을 하면 타피오카라고 하거든요. 역시 술 타피오카는 전문가야. 들어봤죠? 네. 타피오카 요리할 때 많이 쓰는데 버블티 할 때도. 그냥 들어봤다 그래. 들어봤어요. 안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타피오카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한번 끓여서 정제를 한 게 그 주정이 되는 거예요. 99.9%짜리 알코올. 그 99.9%짜리 알코올을 알코올에 수입해서 거기다가 희석하는. 물을 타고 그 다음에 그럼 맛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업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 뭔가 첨가물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그 사실은 감미료와 그러니까. 조미료인 거죠. 네. 근데 그게 몇 %가 얼만큼 들어가는지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기업 비밀이라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요? 술을, 어쨌든 좋은 술을, 아까. 제 말씀은 제가 정리를 할게요. 중력고.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술 한 병을 들고 그 술 이야기부터 아버님 제가 이번에 어렵게 구해온 술입니다. 한 잔 드시죠. 그럼 일단 분위기 조성이 자연스럽게 잘되지. 얼굴에 좋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를 생각해서, 아이고, 이런 또 술을 또 한 병 사. 자, 그러면 중력고를 하면 좋겠지만 중력고를 사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어쨌든 비싸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검색을 해서 뭔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술을 사는 게. 술을 담그는 거야, 지금. 술을 담궈? 아버님, 제가 이거 내년 추석에 쓸 술을 내일부터 담그시다. 괜찮다. 숙성시켜. 그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뭔가 의미 있는 걸. 선물을 하나 부모님한테 해라. 그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 하고 아직 학생이고 왜냐면 탁오빠 정리 잘해. 자기가 집안 추석 때 선물 가져오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대부분 직장 다니고 먹고 살만해지고 이때부터 내잖아요. 그렇죠. 용돈도.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대학생 애들이 어려워. 단돈 2, 3만 원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추석이라 아버지 내가 요번에 아르바이트 한 거 좀 띄워서 드린다라고 하면 나 이거 감동일 것 같아. 그리고 또 탁재영 PD 얘기했던 대로 술 한 병, 그 정종이라도.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서. 정종은 일본 말로 청주라도. 맞아요. 청주 품질이 정말 좋아져가지고 맛있는 그. 알았어요. 네. 술 얘기는 다음에. 알았어, 맞추고 해. 그렇게 해서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괜한 마음이 열리지. 그렇죠. 조금 열리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요. 내 말이. 정리 정말 잘해요. 역시 시즌 1의 사회자답게. 그럼. 네. 근데 시즌 1 제가 마지막에 이상호 기자 있을 때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제가 앉은 자리에 지금 큰언니가 앉아있어요. 표정이 너무 밝고 목소리 톤도 높았었는데. 지금 어렵죠. 어둡죠. 할 때보다 미안한데 지금 많이 늙었어. 어떡해. 그렇게 한 해 만에. 한 해 지금 끝나기 전에. 오늘 밤에 마사지 좀 하고 자야 되겠어요. 이제 힘들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탁현민 너무 좋아하는데. 난 사실 탁현민이 그 시즌 2의 사회는 큰언니가 했을 때 어머나 멘붕이야 어떻게 하면서도 그래 뭐 기왕 하는 거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리고 나도 사회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못할 게 뭐 있겠어 이랬는데 되게 선방하는 거야. 아니야 어려워요. 아니야. 언니는 앞으로 발전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추석 전문가 탁재영 씨 모셨고 그리고 새로 오신 인도에서 새로 오신 우리 곽동수 국능 활용위원 그리고 교수된 우리 그리고 영화인 곽현아입니다. 아까 전망 좋은 집 네네네. 올루드로 출연하는 전망 좋은 집. 전라. 전라 좋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오늘 사회 마이크를 일단 놓고 좀 더 예전보다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편해졌어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중간중간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도 아주 편하게 잡고. 근데 이게 진행하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 조금 지나면 짜증이 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시끄럽기도 하고. 이걸 가면 안 되는데 치고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어디 팀에 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 마무리 져야 돼요. 빨리 나가고 선물 얘기 좀 마저 하죠. 자 일단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한마디 짧게. 왜
왜 나부터 먼저 하던 사람들 해요. 아니야. 해. 그래도 새 멤버니까. 아직 얼떨떨하고 시차도 있고 인도하고 많이 다르니까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적응하려고요. 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인 게 좀 전에 트위터 보면서 실제 보니까 분홍색 화사하고 좋아요라고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누가 보냈어요? 바라고 있는데. 집에 갔나 봐요. 내 게이 친구 아니야? 내 게이 친구 중에 곽동수 팬이라고 아까 와서 기다리고 있어. 저기 방금 박 교수님의 이 모습에서 음악다방 DJ가 보였어요. 약간 어디 이쪽 계세요? 지에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근데 아까 이 쪽지 보내준 분. 네, 아니 그래갖고 가셨어요? 네, 저 자리에 떡볶이 한 접시. 그럼 분식집이고 그래서 우리는 음악 다방이라고. 저희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품격 있어. 휴대폰도 없던 때라서 3472 전화 와 있습니다. 받으시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는. 자, 어쨌든 네. 소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얼떨떨한 가운데 나와도 되나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가가지고요. 저는 빨리 코너 녹음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서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 소외계층 뭐 몇천 명한테 선물을 보냈대요. 뭐 들기름, 참기름, 기름진 것들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 전 김재철 사장이 또 그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이 돌려보냈다 들기름, 참기름 그 기름기 있다는 얘기에서 굉장히 언짢은데 제가 오늘 기름진 걸로 되게 포장이 됐잖아요. 이쪽으로 매치될까 봐 좀 걱정이 커요. 매치됐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오빠는 느끼해요. 오빠의 캐릭터. 아니 괜찮아 인도니까 들기름 참기름이 인도는 없을 거야.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연관 검색어 곽동수 인도 들기름. 좋다. 탁재영 PD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또. 탁재영은 앞으로도 네. 우리가 전문가를 못 찾는 특정 전문가를 못 찾으면 좋은 방법이야. 갖다 붙이면 되지 뭐. 그냥 붙이면 다 그럼. 되니까. 다 돼. 이 오빠 오토바이 만물 박사. 전문가, 교통 문제 전문가. 여자 전문가, 그럼 다 되지. 돌싱 전문가까지 뭐 갑자기 약간 다양하게. 떡 전문가가 되는. 떡 전문가. 살짝 긴장했어요. 빈대떡. 떡 들을 때마다 웃어요. 네, 하여간 또 정말 언제 와도 유쾌한 그런 수다방인 것 같고 네. 정말 또 그리고 우리 큰언니께서 네. 또 사회 보시는 모습 지금도 그러면서 땀이 이렇게, 삐질삐질해요. 네, 이렇게 땀 흘리시는 모습 섹시하시고요. 돌싱인 이유가 그거였구나. 진작 얘기하지. 제가 땀이 나고 있어요. 내가 우리 단체에 데려가였어야 돼. 자, 다음부터는 우리 단체 정모 때 탁재영 PD 모시겠습니다. 굿 아이디어. 네. 현아는 어땠어요? 교수 되고 처음인데. 아직 위촉패가 안 와서요. 오면은 정말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맨날 네. 들고 다녀야지. 하여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언제 하냐 해서 저도 오늘 이제 막상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다 우리. 오랜만에 하니까. 시즌 2 하니까 진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멤버도 오고 포맷도 바뀌었는데 더 신선해지면서도 더 익숙해지고 더 하여간 너무 좋았어요. 다음 회 때도 더 제가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화인으로서의 모습 영화인으로서의 모습. 네. 그게 확실히 방송 같지야. 그러니까. 왜?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익숙한 거야. 칭찬. 아니 뭐 칭찬이야? 좋은 면일 수도 욕 있어요. 아니지? 욕 아니야. 얘는 근데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욕일까 칭찬이라고. 먼저 너무 생각을 해. 하도 욕을 얻어먹어가지고 잘 하세요. 아니 탁오빠는 사회봉을 노니까 어때요? 일단 사회 진행을 안 본다는 게 되게 큰 기쁨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진행하면 못해요. 그리고 또 각자가 얘기 비중도 생각해줘야 되고 또 좀 말을 들은 것 같으면 질문 제 시켜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오늘 너무 편하고 즐겁고 일단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입만 가져오고 그럼 털기만 하면 된다는 게. 몸만 들고 오면 돼. 좋죠.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가볍게 다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어쨌든 우리한테는 곧 추석이 다가오고 네. 추석 때 부모님을 만나고 선거 때까지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 세대를 설득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오늘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진정성, 그 다음에 감정, 기대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끔 해서 해놓고 돌아오는 게 작은 추석의 또 하나의 성공 그리고 뿌듯함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 잘하네. 칭찬 한번 해줄게. 괜찮아요? 큰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힘들어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힘든 자리인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준비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미리 좀 계산을 해서 요런 얘기는 누구한테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현장에서 안 될지도 모르지만 준비는 해야 되겠구나. 그냥 뭐 앞에서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쉽진 않네요. 내가 그렇게 두어 번 하다가 망했잖아. 초반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뭘 써갖고 맞아, 뭘 써갖고 그랬어.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언니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시즌 1보다 훨씬 재밌게 듣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실 텐데 제가 망치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네. 저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국능 전문위원 곽동수 교수와 또 선거연수원 네. 교수 박현아 교수와 네. 또 아무거나 전문가 탁재영. 오늘 캐릭터 하나 생긴 거예요? 아무거나 전문가. 아무거나 전문가. 그리고 새로운 MC 김조광수 뭐 이렇게 있는데 투는 그럼 오빠는 뭐야? 너는 뭐세요? 넌 뭐야? 조율자지. 에이. 오빠 뭐 투는 하지? 원보다 훨씬 재밌을 거다. 네. 그쵸. 그리고 뭐 여태까지 저한테 쏟아졌던 비난은 이제 김조광수가 가져갈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주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욕은 많이 먹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말 재밌게 해야 된다는 왜 이렇게 우울해? 아니 정말 우울해요 지금. 약간 잊혀진 삐에로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엔딩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스러워요. 네. 배고파요? 네, 빨리. 네. 예,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12월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번 추석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그러면 땡스기빙 데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곽 교수 대 곽 교수. 코너 하려니까 뻘쭘하죠. 어떻게 이거. 내가 곽 교수라고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민망하냐. 곽현아 교수를 모시고. 네. 우리 또 곽동수 교수님 모시고. 네. 제가 새로운 코너를 선보이게 됐는데. 네. 워낙 또 이 100분 토론을 9번이나 나오신 분이라서 굉장히 또 논리적이시고. 근데 제가 비논리로 굉장히 1등이거든요. 네. 논리와 비논리대로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코너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궁금증을 트위터로 받을 겁니다. 요즘 뭐뭐뭐 옆 대나무 숲 많던데 네네네. 저희 딴따라다 시즌2에 있는 멤버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트윗 아이디를 하나 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비밀번호를 갖고 있고 그 트윗 아이디의 가장 큰 목적은 질문 받는 거. 그리고 저희도 방송 평 들어봐야지 난 욕 먹는 거 인도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따로 나중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 저희 코너 이게 들어보시고 재미가 있으시면 좀 제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일단 소장권들.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색다른 찬반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곽 교수 대 곽 교수.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네. 곽 교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결혼해야 되잖아. 결혼해야지. 추석 면접 앞두면 분명히 너 사귀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괜찮아라고 얘기 나올 때 딱 데리고 왔을 때 집안이 별로야. 집안이 별로다? 내지는 누구 말렸다나 뭐 가족이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셨어. 그럴 때 그래도 가족을 봐야지. 저 아니다라고 하는 쪽과 인물만 보면 된다는 쪽. 우리 곽 교수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가족을 봐야 된다. 집안도 봐야 된다? 집안을 봐야 된다. 왜? 그 집안이 근데 내가 말하는 그 뭐 이런 스펙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가정 환경이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잘 받고 네. 얼마나 잘 컸냐. 진심으로? 이런 가정 환경을 보는 거죠. 겉보기에는 사람만 딱 뺏어갈 것 같은데 왜? 내가 무슨 겉보기 사람을 딱 뺏어가요. 저는 딱 사람만 보면 된다. 집안 상관없어. 사실 곽 교수도 집안에서 그렇게 막 이쁨 받는 존재는 아니잖아. 어머니 가출하시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집안하고 사람하고 달라. 사람만 보면 돼. 아닙니다. 이 결혼 같은 경우는 제 친구 결혼한 친구들만 봐도요. 그 남편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그 시부모님이 축복받지 않는 결혼을 해서 얼마나 불행한 친구들이 많다고요. 근데 축복받고 살다가도 10년 지나고 나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기도 하거든. 그 잠깐 유지할 뿐이지 결국은 사람이 좋아야 그 사람을 보고 끝까지 가는 거니까 사람만 보자. 근데 그 10년, 20년, 30년 중에서도 이 가족의 영향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참고로 제 친구 중에 이번에 최근에 그 돌싱으로 학부모 회의 간 친구 말고? 학부모 회의? 그 친구도 제 친구가 학부모 회의를 갔어요. 내 친구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 뭐 같은 나이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만 들어봐도 학부모님이 자기도 부모 입장이 됐지만 이 남편의 부모 때문에 결혼 생활 너무 힘들다. 너는 꼭 축복받는 네가 선택하는
그런 결혼을 해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안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넉넉하다고 했는데 꼬이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집안하고 같이 해서 내 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어떡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 얘기해봐요. 결국은 아이 됐고요. 요즘 힘든가 보네. 그래 많이 힘들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되고 든든한 내 편으로 되려면 그 사람도 사람은 나이 들면서 바뀌거든. 조금씩 달라지고 무뎌지고 어떨 땐 180도 변신하기도 돼. 난 날라리였는데 지금 굉장히 단정하고 보수적이고 착한 사람을 변했잖아. 아니야. 하지만 그 오빠 내면의 깊은 곳에는 오빠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받은 영향력이 그 내면에 잠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방황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 후에 오빠가 이렇게 곱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는 오빠도 좋은 가정 환경 안에서 이쁨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오빠가 이렇게 잘 크신 거예요. 교수님 빨리 됐잖아요. 결혼하려면 그냥 집안 보지 말고 사람만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소개를 시켜줘. 그러든가. 하여간 사람을 볼 것이냐 집안을 볼 거냐 이게 요즘 개인 배우자만 찾는 문제는 아니죠? 네네네. 결국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집안 정당이 있냐 없느냐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네. 만든 계정 따로 각자 트윗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네네네. 보시고 그쪽 의견 주시고요. 누구 편이 되는지 집계도 하겠습니다. 그 사람만 보고 뽑냐, 그 정당을 보고 사람을 뽑냐 이거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도 이어진다는 거지. 근데 네네. 사실은 결론은 배우자 찾는 거니까 그럼. 곽현아는 집안까지 본다. 까다롭다. 저는 착하다. 사람만 본다. 곽 교수도 곽 교수 첫 번째 코너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저 처음 나왔어요. 좀 잘 봐주세요. 네.